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4월 7일 일요경마 입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는 고배당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배당으로 보이는 경주는 별로 없고요. 중배당과 중고배당의 흐름이 연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오늘 부산 중계 경주 6개 레이스가 모조리 다 혼전이에요. 부산 중계 경주에서 뭐 대박 배당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 중계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갑니다. 일단은 뭐 고부당 승부로서는 중계 레이스 2경주와 또 대상 경주 5경주도 대박 배당이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7일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6, 7, 8, 9, 11. 6, 7, 8, 9, 11.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서머니꾼 1300m 별정 시영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최근에 보여진 액면은 3번마 매니스피드가 여기서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월 16일 경주에서 후미권에서 외곽 투입을 했는데 늦추입으로 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3차까지 선전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매니스피드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매니스피드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원래 인기 4위까지 팔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인기 4위까지 팔렸는데 결승선에서는 거의 뭐 이겼다 싶었어요. 근데 이길 듯 하면서 결국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스피드가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발주도 빠르지 않고 또 직전에 결정타도 좀 부족했던 내용. 직전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딕시 어게인에 또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한 20배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 1번 뭐 거탑이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 보면 지금 특별하게 발표하는 선행마가 없죠. 그나마 뭐 오버마 광폭주행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많이 팔릴 것이고 뭐 오버마 메인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탑이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이 거탑이 데뷔 초에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마로 팔렸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선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그때마다 강민이 꺾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쫓아가는 전개로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늪바라고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짜부가 되면서 진로가 막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는데 1번 게이트면 바로 선의권의 전개를 바짝 붙여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탑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그린파크라는 마필이 보여지는 액면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전력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건 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는데 계속 지금 안 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마필까지도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던 만큼 좀 관심권으로 현재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마 거탑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서머니꾼 1300m 별정 시영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렇다 할 능력마가 없다 보니까 또 얼레벌레 등 떠밀려서 팔릴 수 있는 인기마 여러 마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3번마 빅토리킹이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노림수 충마로 놓고 7.7배짜리를 적중을 했어요.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결국 이 코차로 이겼는데 근성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빅토리킹을 충마로 놓고 때렸던 이유가 편성 자체가 허접하기 때문에, 정말 상대들이 약했기 때문에 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만 논스톱 이닝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서 거의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보였어요. 하지만 주파 기록이나 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2착은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결정타가 나오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7번마 챔프K라는 마필이 11월 25일 경주에서 인기 11이었을 때 대충 타고 3차까지 왔거든요.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1월 20일 경주는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직전 경주도 은근히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인기 마필들이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녀석들입니다. 항상 뭔가 좀 한 발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데뷔전을 치르는 5번마 코인블레이드가요, 여기서는 데뷔전부터 무조건 노려될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주행심사 때 대충 가는 대로 대충 타면서도 끝걸음 달리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데뷔전이 많이 밀렸어요. 외부 휴양을 다녀오면서 작년 10월 달에 외부 휴양을 가고 다녀오면서 공백이 지금 길어졌는데 3월 8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타트부터 꾹 누르고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널널하게 애뚝심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오버마 코인블레이드가 데뷔전을 1300m로 노리고 출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민의 이 오버마 코인블레이드는 데뷔전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2번, 3번, 7번이 되겠습니다만은 5번마 코인블레이드까지, 5번 코인블레이드는 데뷔전부터 반드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번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등 떠밀려서 팔릴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인기마 불안한 경주는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경마 4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 그러면서 3번마 신부 같은 마필이 조건적으로는 나쁘지를 않아요. 일단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2월 16일 경주에서 강민요거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거든요. 무난하게 그냥 3번 게이트에 선행을 갔어요. 근데 약간 좀 압박을 받으니까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력 자체가 부족한 마필이죠. 그래서 3번만 신부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4번만 스타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앞선에서 선두권 외곽을 경합을 하다가 그냥 깨졌는데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 아닙니다. 11월 10일 경주 보면 1300에서 뭐 급격하게 깨진 그런 내용이고요. 8번마 마이티럭도 주행심사 때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만 빠른 선행력은 아니에요. 그냥 몰아서 선행을 갔던 그 내용이라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면 믿음이 안 오는 상황이고요. 7번마 로얄살롬이라는 마필이 3월 2일 경주에서 실격패를 당했죠. 30.7마신자 실격을 당했는데 13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1300은 죽었다 해도 안 된다고 보고,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또 이게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7번 로얄살롬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근데 1월 13일 경주를 보면 또 거의 1차 거의 대가리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우당탕 덜미가 잡힌 그런 내용이라서 역시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닙니다.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6번마 천은장이라는 마필을 이제부터는 좀 실전 막건으로 주목합니다. 이게 한 번도 강민이 요거를 실전 막건으로 노리지 않았던 녀석인데, 계속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계속 빠른 페이스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월 19일 경기는 조금 서둘러 보니까 아예 끝걸음이 뭐 전혀 나오질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
처음부터 붙들고 탑니다. 의지 자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에서는 오버마 1000원장이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관심마 6번마 1000원장, 6번마 1000원장을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로 보이질 않습니다. 4번마 44와 6번마 금노열, 그리고 안쪽에 2번마 마이호크, 또 8번마 로열 브론즈,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릴 텐데요. 일단 4번마 44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에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3번 44가 많이 팔립니다. 작년 12월 15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는 착지 불량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복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44가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 텐데, 다만 4번마 44는 모래를 맞으면 덜 뜁니다. 그래서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 손해를 보면서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계속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44가 여기서 충막감이라고는 인정이 안 되고, 안쪽에 2번마 마이호크가 일단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이거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는데 그때 당시 단독 선행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승군 이후에 계속 선행을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선행 찬스를 만났고, 6번마 금노열은 직전 경주에서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3.2배짜리 대가리 선크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서 여유가 있었고, 또 1월 27일 데뷔전에서는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자리 깁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승군전이라도 이런 마필은 또 봐야 됩니다. 동일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1번 파이널 캡틴이에요. 직전에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1월 5일 경주에서 기억이 나시죠? 요거 안 빠진다,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습니다. 대가리로 세워놓고 44.8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은 녀석인데요. 그때 당시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단거리에서 선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 조건이 이 마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 파이널 캡틴이 최근 2번의 경기에서 주춤해서 좀 덜 팔릴 분위기 같은데요. 요거는 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2번, 4번, 6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 배당마라서는 1번만 파이널 캡틴, 이 편성에서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고배당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혼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부산 중계 경주가 대부분 다 혼전이에요. 5경주 K레컨 마일 대상 경주를 포함해서 오늘 부산 경주는 터지는 레이스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 일단 1경주가요, 안쪽에 2번마 담양채강이라는 마필이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뭐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계속해서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 녀석입니다. 1월 11일 경주에서 대가리 서놓고 15.3배 압축 막건, 2월 15일 경주도 대가리 서놓고 5.2배 또 주력 막건으로 때렸죠. 그리고 직전에 승군전에 또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직전에는 깜빡이로 팔렸어도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끌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직전에 워낙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졸전을 펼쳤어요. 오늘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마 담양채강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 건 이건 인정이 안 되고, 4번마 우주정벌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1600에 대한 경쟁력 충분하고, 다만 전적을 한번 볼까요? 27전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이미 한계를 드러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최선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니고요. 좀 과감하게 고배당을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민이 직전 경주에서 고배당으로,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 10번마 온누리 강자인데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적이죠. 전적만 놓고 봤을 때 뭐 더 이상의 능력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6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예요. 그러니까 앞선이 강하지 않을 때는 이런 거 사고 칩니다. 조만간에 한번 사고 쳐요. 최근에 계속해서 끝걸음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번은 온누리 강자 요거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거의 뭐 안 팔릴 상황이죠. 인기 한 8위권, 9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거 고배당 냄새 풍깁니다. 그리고 이 8번은 울산장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앞선에서 그냥 3차까지 버텨냈는데 16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봐요. 왜냐면 1600은 직선이 길잖아요. 스타트 나서 직선이 길고 코너 들고 또 직선을 돌아오기 때문에 울산장군처럼 이 월등하게 빠른 스피드는 아닌데 대하시 좋은 이런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600에서는 밀어가서 앞선에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울산장군도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중계 1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는 없고요. 고배당으로서는 10번만 온누리 강자 그리고 8번만 울산장군 이 두 마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합니다. 8번만 울산장군과 10번만 온누리 강자 이 두 마리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가 여러 마리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당이에요.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우선 안쪽에 2번마 독도야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실전만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마필이죠. 11월 11일 경주에서 대가리 서놓고 3.7배 한방마건 12월 15일 날도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고 또 직전 경주는 대천 히어로를 충마로 놓고 갔죠. 선행을 가는 대천 히어로는 쌍대가리다. 대천 히어로 놓고 또 독도야의 40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승부경주로 때려 먹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면은 뭐 선행 선입이 다 되니까요. 2번 독도야가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2kg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백기가 9주 만에 공백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큰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질병 내역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독도야가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 텐데 요거를 과연 충마를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마 싱그러운 타임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쌍대가리 놓고 쌍대를 놓고 승부 경주로 106배 싱그러운 타임의 퀸 오브 캠프를 106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1월 19일날 보여준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두둑한 배당을 한 그릇 챙겨 먹었는데 마지막까지 근성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전만큼 주목합니다. 다만 오늘 승군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금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9번마 함양산삼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보니까 이게 걸음이 확실히 늘어난 모습이더라고요. 이것도 1300m 적응력 무난하기 때문에 관심권이고 승군전이라도 또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 원더풀 루비가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10월달 데뷔전에서는 늑발하고 막 안쪽으로 기대고 그러면서 아주 개바닥을 쓸었잖아요. 그런데 12월 1일 경주를 보니까 대충 타고도 착순권까지 왔는데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뛰었던 상대들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월 19일 경주에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승군전에도 연투를 때리면서 확실하게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은 오히려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림이죠. 그래서 11번 원더풀 루비를 여기서는 지금 외곽에서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인기 순위 한 3위권, 4위, 한 4위권 될 것 같아요. 4위권. 그래서 원더풀 루비는 또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2번, 7번, 9번
또 10번 원더풀 에너시도 이게 팔릴까요? 원더풀 에너시 요것도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잖아요. 깜빡이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던 녀석인데 요게 또 지금 배당판 바람을 불 것 같은데, 역시 1300에 대한 적응력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원더풀 루비, 11번 원더풀 루비가 인기 한 4위권 될 것 같아요. 인기 4위, 5위. 그러니까 원더풀 루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이고요. 배당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중계 이경주는 현장에서 좀 두둑한 배당으로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안쪽에 1번마 에이스 크러쉬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으로 보여지죠. 2월 22일 경주 기억이 나시죠? 요거는 현장에서 이빠이 간다. 현장 소스를 분명하게 밝혀드리면서 대가리 세워놓고 에이스 크래시의 본인 알아 39배짜리를 주력 막군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순근전이고 늘어난 경주 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에이스 크러쉬는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뭐 외곽에 있는 11번 골드 티켓 그리고 12번 유니언킨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유니언킨은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골드 티켓은 12월 30일 날 4배짜리 4.4배짜리 딱 두 방 압축했고 직전에도 9.2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상승세가 좋아요. 다만 두 마리가 모두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골드 티켓 같은 경우는 부담력이 지금 4.5kg가 늘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가 3마리 정도, 관심마가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10번마 메이저 엔젤이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완전히 걸음이 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직전에도 6.6배짜리 적중을 했는데 사실 이 메이저 엔젤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어요. 조이 오브럭을 충마로 놓고 갔는데 조이 오브럭이 기본 사이즈가 센 말입니다. 그 상위권까지 올라갈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이 오브럭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조이 오브럭을 마지막 경합에서 머리차로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메이저 엔젤 저거 진짜 센 말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엔젤도 강하게 읽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강민이 여기서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심마가 있기 때문에 인기 한 9위 10위 되는 관심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목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접전처럼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가 터지면 또 대박이 엮여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아주 찐하게 노리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이 지금 3마리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기마 중에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마 장산플라이가 최근에 연투하는 경주 내용이 좋고 또 동일거리 1300m하고 감량 조건까지 좋아요. 그래서 4번마 장산플라이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4번 장산플라이는 데뷔 때부터 기본 자질을 후하게 평가했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강민이 이걸 실전만큼 강하게 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 장산플라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이 순군자를 치르는 이런 놈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7번마 다이아로드도 순군전이고요. 그리고 10번 당대질주도 승군전이고 뭐 이런 마필을 지금 충막감으로 놓고 때릴 마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아주 찐하게
진하게 고배당의 중심에 세워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계속 걸음을 아껴둔 마필, 또 제대로 승부가 안 됐던 마필인데 오늘 여기서 놓고 때려댑니다. 오늘 타이밍이고 또 초대박 배당까지도 엮어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있죠. 이 6번마 최고비상 같은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1월 13일 경기에서 실격패를 당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6번마 최고비상도 여기서는 가능한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예전에도 한번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요거 대가리 세워놓고 창성 일어난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에 79.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1300m였어요. 직전에도 1300에서 3차까지 왔는데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1300에서 딱 한 칼이 가능한 선취권에서 한 칼이 가능한 마필이라서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거 엮여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번 6경주는 거품기 많은 인기마 좀 뒤로 돌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진하게 노린 고배당 충마 놓고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사마 3근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중계 3경주도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마가 2번마 아이스레그하고 또 8번마 캡틴가이, 7번마 부경볼트 이런 녀석들이 액면상 조금 더 낫죠. 보이진 액면상.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모두 다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번마 아이스레그가 직전에는 휴양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전에서 바로 대가리를 쳤는데 뛰었던 상대가 약한 편성이 아니에요. 혼합 경기에서 그 정도 뛴 거니까.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부분은 있죠.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가면서 무너지면서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라서 오늘은 부담 중량도 늘었고 또 경주 거리가 늘어난 부분도 이 마필에게 과연 유리한 상황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8번마 캡틴가이가 직전에 부경볼트를 이겼어요. 근데 오늘 부담중이 5kg가 늘었고 7번 부경볼트는 직전에 착착 크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린 상황인데, 사실 이 부경볼트는 승군 이후 두 번의 경기에서 배당판 바람을 불었을 때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인기마 외에도 지금 노래될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지금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경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3마리 정도를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4번마 영광의 위너라는 마필입니다. 12월 30일 경주에서 그때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리고 12월 2일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는 또 출전 공백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게 작년도 그 농림부 장갑배 대상 경주에서 한번 깨졌어요. 그 뒤로 지금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지만 예전 사이즈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 실전 마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10번마 교학상장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능력 부진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인데, 글쎄 이게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도 좀 현장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또 한 마리 있죠.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관심마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건 또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3경주는 지금 인기마를 무턱대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워낙 복병들이 많고 또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마는 4번마 영광의 위너, 4번 영광 위너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원더풀 이블이라는 마필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정말 강했잖아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대완마, 그럼 뭐 가온포스, 또 명품축제 이런 마필 그 강편성에서 뛰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원더풀 이블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늪발을 해버렸죠. 막 고갯짓을 하고 막 늪발을 하고 후미권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그 추임력이 끝걸음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11번 원더풀 이블은 복귀상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오늘은 직전보다 4kg의 감량 조건까지 좋아요.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강민은 11번 원더풀 이블을 여기서 충마로 인정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더풀 이블이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더풀 이블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가고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가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 조건 자체가 맞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간 말이 있는데 오늘은 놓고 때릴 타이밍입니다. 오늘 놓고 때려야 돼요. 예전에도 계속 아껴두다 한번 때려 먹었을 때에 깎고시로 때려 먹었을 때 강민이 또 두둑하게 한 고라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자,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놓고 때릴 찬스를 만난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뭐 원더풀 이블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데 원더풀 이블이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만세를 부르셔야 돼요. 자, 이번 7경주는 진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3번마 다이나믹 루키와 7번마 두바이 특급 그리고 8번마 아이니어 마더 이 세 마리가 또 인기마로 팔릴 편성 같아요. 근데 7번마 두바이 특급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또 8번마 아이니어 마더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다이나믹 루키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조건 자체가 다 좋지가 못합니다. 부담 중에도 늘고 지금 아이니어 마더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릴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2번마 제트다이아는 직전 경기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순군전에.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는 그야말로 만땅이었습니다.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대가리 세워놓고 22.4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 부담장 늘었기 때문에 직전에 선전에서도 또 안 팔릴 상황인데요. 강민이 볼 때 이 마필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번 제트다이아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3번마 다이나믹 루키, 7번 두바이 특기, 8번 아이니어 마더가 인기만으로 팔리지만 2번마 제트다이아가 덜 팔리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배당까지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분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난타전 편성입니다. 외곽게이트 12번마 백투백이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직전 순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승부지 만땅이었고 또 강민이 이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 빠진다 대가리 세워놓고 15.8배짜리를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는 순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확신을 갖고 추천드릴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 백투백을 노릴 때는요, 이 마필을 노려야 되는 그 조건 자체가 있는데
직전에는 그 조건에 딱 맞았기 때문에 노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닙니다. 아마도 배당팔이 올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12번마 백투백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진하게 노리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마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깎구시로 아껴뒀던 녀석인데요. 자, 여기서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놓고 때릴 찬스예요. 인기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1번마 강화총각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힘을 쓰고 나섰어요. 외곽에서 힘을 쓰고 선행을 나섰다가 또 3콘에서 선행을 뺏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걸음이 늘었다고 봅니다. 1300m가 딱 이 마필의 적정거리고 오늘 감량 조건 좋아요.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요거는 뭐 배당까지 충분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1번마 강화총각은 주력 박건으로 때려 먹을 생각입니다. 강민이 노린 충마에 강화총각 주력 막건 한 복식 기준으로도 50배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요 저배당 노린 경주가 아니에요. 묵직하게 한방 제대로 때려 먹는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선마 오픈 1600m 별정 A형 경주 KRA컵 마일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3세 능력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1착 상금이 3억 4,200만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부산 중계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공략할 텐데요. 철저하게 고배당을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가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 13번마 대환마 직전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지금 같이 출전하는 마필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13번마 대환마가 아마도 배당판에 대끼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3번마 대환마는 강민의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가 13번마 대환마입니다. 13번마 대환마를 여기서 약하게 볼 이유는 분명하게 있죠. 일단은 앞말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늘어난 1600m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13번마 대환마는 여기서 인기마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지만 요거는 꺾고 갑니다. 신화 대환마는 깜빡이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대가리 놓고 갑니다.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4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강민의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아주 개거품을 부는 강민의 관리 마필 있잖아요. 제가 뭐 현장 예상을 꾸준하게 청취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강민이 올해 3세마 대상 경주를 제패할 마필이다. 아주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대가리 놓고요. 또 상대 마필도 이변 가능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 15번마 영성 에이스 같은 마필도 여기서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에서는 이거 폭탄 배당으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16번 원더풀 플라이가 직전에 대환마에겐 졌습니다만 오늘 조건에서는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이거는 뭐 대환마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직전에도 결승선을 지나고는 이기는 탄력이었거든요. 이게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필까지도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폭탄 배당이 엮일 수 있어요. 폭탄 배당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구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승부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경주예요. 그런데 출마표가 뜨고 또 게이트 번호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설프게 팔릴 만한 불안한 인기마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9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직전에 같이 떴던 이글스 그리프터와 9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그림입니다. 일단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는 직전에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고, 9번마 리틀보이 플래시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1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2월 3일 경주에서 이게 2착 동착을 하긴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지는 탄력이었죠. 조금만 길었으면은 그냥 3착으로 밀리는 그 탄력이었기 때문에 직전에는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역시 9번마 리틀보이 플래시도 여기서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줄어든 경주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리틀보이 플래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이글스 그리프터보다는요. 하지만 이 두 마리 모두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승부를 보자는 거죠. 좀 덜 팔리는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을 대가리 세워놓고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300m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1300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누가 1300m가 더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구경지는 강민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배당 깜빡이 아닙니다. 중배당 앞쪽 승부 막간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살펴보면서 중고배당 대박 막간까지도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전 경주에서 같이 떴던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3번마 드로토비트가 2착 입상을 성공했던 3월 24일 경주를 보면 통일시대, 하이섹시, 페르포모로이, 성산질주, 태양의 신화, 이런 마필이 같이 떴는데, 그 경주를 복귀를 했을 때 이 드롭더비트와 통일시대가 목차의 착차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통일시대가 더 잘 뛴 겁니다. 다시 뛰면 드롭더비트보다는 통일시대가 드롭더비트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복귀가 되죠. 직전에는 12번 게이트에서 그냥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외곽 사열 외곽을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삽질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차의 착차인데 또 결승선 전방에서는 진로가 막혔죠. 그러니까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충분히 2차까지 가능했다. 결승선을 지나고는 이기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번마 통일시대가 다시 뛰면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직전에는 이 공백이 좀 길어지면서 베스트 컨디션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게 상금 부족으로 계속 출전해서 좀 떨어졌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길었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다. 이제 출전 중에 정상으로 왔고요. 8번 통일시대는 뭐 데뷔 초 사이즈는 정말 엄청나게 센 말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녀석이죠. 그래서 8번 통일시대는 이번에는 좀 세게 읽어주자. 6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직전 경기에서 14.3배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열악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1200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센 놈을 한 마리 꼽아보자면 5번마 메인스테이죠. 메인스테이.
메인스테이가 데뷔 초에 보여줬던 그 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테이가 이게 폐마가 된 줄 알았더니만은 지금 다시 부활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12월 11일 경주 그 페르도 포모르와 같이 다닌 12월 11일 경주에서 그때도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앞쪽 승부막간을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2018년 12월 달이 아니고요. 2017년 12월 달도 아니고 2016년 12월 달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뛰고 지금 공백이 길어진 거죠. 엄청나게 공백이 지금 길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메인스테이가 외국 원정을 가서 이게 우승까지 차지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마사회 방송에서 점심시간에 막 틀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메인스테이는 1200에서는 정말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그냥 시종 붙들고만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여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마 메인스테이는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재검 때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예전 사이즈라면 여기서 뭐 대가리감이 맞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8번 통일시대 그리고 고배당은 오버마 메인스테이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5번마 더킹이라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더킹은 데뷔 전부터 강민이 이 마필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올 때마다 의심하지 않는 충마로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인정하자 직전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인데요. 오늘은 부담 중량이 2.5kg 늘어나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놓고 때릴 마필입니다. 5번마 더킹. 기억날 그날의 자마예요. 그러니까 기억날 그날은 예전에 5조 우창구 조계사 소속의 마필이었는데 전직 기수 홍성호 기수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마필인데 이 우창구 조계사와 홍성호 기수는 이 천안 매형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버마 더킹에 대해서 설명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오버마 더킹을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권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고 있다는 건데 외곽의 12번마 킹포세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삭제 처리했죠. 책임지고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33 빅토리에 32.6배짜리를 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뛰더라도 킹포세가 33 빅토리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3 빅토리는 관심 거두로 가져가고요. 이 7번마 미스터 터너가요. 직전 경주에서 4열 외곽 전개를 좀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경주 랭이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뭐 순군전이라고 해서 좀 덜 팔리면 이건 또 봐야 되는 것이 이 마필의 능력이 없어서 기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모래를 맞느냐 맞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기복을 보이는 것이지 능력의 기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스터 터너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5번마 더킹을 놓고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경주로 보는데요. 기본마 거는 7번마 미스터 터너 그리고 11번 33 빅토리까지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하는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릴 편성은 아닙니다만 일요일 마지막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적중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일주일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9번마 청담제왕은 최근 경주에서 실전막간 아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2월 2일 경주도 9.5배짜리 강배팅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도 안 빠지는 대가리로 세워놓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근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청담제왕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녀석이고 또 14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오늘은 구버마 청담제왕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보이기 때문에 구버마 청담제왕 인기 1위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안 빠지는 충마를 세워놓고 갑니다. 물론 청담제왕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지만 청담제왕이 오늘 9번 게이트에서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마지막 경주 중고비단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승부경주입니다. 무조건 적중하도록, 무조건 적중하고 1회건마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7일 1회경마 이슈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